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국내외 학자들과 전문가들은요, 이미 수차례 걸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비정상적 득표율 격차를 경고해 왔습니다. 최근 예로요, 지난 2025년 4월 부산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에서 정승윤 후보, 즉 보수지요, 후보가 47%로 패했습니다. 그런데 본투표에서는 3%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또한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는 33%로 크게 밀렸는데요. 본투표에서는 15% 차이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지역 세대별 성향 차이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내외 정치 통계학자들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40%에서 50%에 달하는 격차는 통계적으로 발생 확률이 10억 분의 1 이하라며 정상적인 표본 분포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의 편차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2005년 4월에 부산교육감과 6월 3일 날 조기 대선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진짜표 한 장에 가짜표 하나를 투입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기 대선에서는요, 관외 사전에서는 진짜표 두 장에 가짜표 하나를 투입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숫자상으로, 숫자는 사회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편차가 나타난 점은 유권자 구성이 다르다는 단순 설명을 넘어선 체계적 오류 또는 인위적 조정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지난 여러분 2020년 21대 하고요, 2024년 22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에서는요, 이렇게 나왔어요. 63대 37, 62.5대 37.5, 63.8대 36.2, 62.9대 37.1 이렇게 사전투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통계학의 적합성이 무너진 이상 그 선거 결과 전체에 대한 신뢰 또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통계적 정합성의 붕괴뿐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목격한 물리적 이상 정황도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만 붕괴될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지역에서는요, 한 번도 배분된 흔적이 없는 완전 미사용 새 투표지가 벽돌처럼 다발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벽돌처럼 말이죠.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새 투표지가 벽돌처럼 다발로 발견되었습니다. 전혀 사용되지 않는 투표지가 이렇게 대량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정상적인 선거 관리 절차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인쇄소에서 사용되는 삼색, 분색 흔적이 그대로 남은 배춧잎 투표지는 인쇄 과정에서 색 분리가 완전히 정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쇄, 건조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공식 선거용 투표지와 다른 인쇄 공정에서 제작된 정황으로 의심할 만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거용 투표지를 인쇄한 장소와 다른 인쇄 공정에서 제작된 정황으로 의심할 만한 대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선거관리원 누구도 확인하거나 기록한 적이 없는 일장기 형태의 붉은 도장 표식 투표지가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하면서 범죄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 리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물증을 정식 검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소송은요, 선거일로부터 30일 내에 선거소송해야 됩니다. 수소법원은 대법원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6개월 이내에 판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126건이 선거소송했는데 다 기각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준석이 같은 자는 말이죠. 대법원에서 선거소송이 다 기각이 됐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부정선거 토론하자. 지금 토론이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 수사해야 돼요. 수사. 무슨 토론입니까? 그러니 이제 전한길 선생이 내가 이준석이하고 토론하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투표지를 보통 공직선거법에서는요, 투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접어서 투표하면 넣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접지 않는 투표지가 다발로 나왔는데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이준석이 대답 좀 해봐. 당신도 부정선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부정선거를 의리금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난 국민의힘에서 대표 뽑을 때 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으로 당선된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자,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며 오히려 이런 물리적 정황들이야말로 국가 차원의 독립적 진상조사 착수를 정당화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이 이걸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는 지난 5년간 수차례 제기된 더 이상 의혹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선거 시스템의 모든 과정입니다. 사전투표하고 개표 그리고 서버 문제, 망 연결 문제. 여러분 그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망과 외부망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건 안 된다 말이야. 이건 부정선거 하는 거야 이거. 데이터 전송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검증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는데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부정선거 관련된 국가가 5개 국가가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제 더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한국의 그 2013년도인가요? 12년도에 설립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AUF 세계 선거관리 협회가 있잖아요. 연수구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판교에 있는 미루 시스템, 이게 선거관리 시스템, 선거에 관련된 그 회사 아닙니까? 이게 그 일론 머스크가 IP가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미국의 FBI가 빨리 수사를 해서 이들을 체포해서 수사해서 체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부정선거가 밝혀져야 됩니다. 여기 지금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언론도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리고 민주당의 당대표 관계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 붙자이 얘기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 것이 미디어가 언론이라고 봅니까? 언론은 사실관계를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대부분 50% 이상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외치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하루빨리 부정선거가 밝혀져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가고 있어요. 중국의 왕후닝처럼 신권위주의로 가고 있다고요. 중국의 왕후닝이가 신권위주의 창시자 아닙니까? 중국의 부정선거 원조 아니에요. 미국에서 지금 마두로가 체포당해가지고 지금 부정선거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5개 국가에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발표만 남았어요. 이제 수사할 겁니다. 밝혀질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당선된다들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주님은요, 불의를 한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입니다. 하루빨리 부정선거가 밝혀져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